안녕하세요. 전 서울 합격자고요. 방금 초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초수는 아니고 재작년 16년에 저희 아빠가 그 학교 교장 선생님 계시는데 여름방학 때 연수 다녀오시더니 야 경기에 티오가 많이 났다더라.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학교 기말고사 끝나서 할 거 없는데 임용이나 해볼까 해가지고 시작했다가 빠져나갈 수 없는 구렁텅이에 결국에 재수까지 하게 됐는데요. 그래서 16년에는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했어요. 그게 한국사 시험 보고 8월 중순부터 했는데 정말 시간도 짧았고 시간도 짧은데 괜한 자신감 뭔가 그러니까 음대를 다녔으니까 교직 기술을 했으니까 난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고 뭐 이해는 충분히 있을 거야 해서 막 그러니까 수준도 잘 맞지 않는 심화반 강의 같은 거 막 대충 이렇게 보고 1차 시험을 봤는데 1차 시험도 물론 뭐 잘 봤다고 생각도 안 했지만 그때 이제 1차 시험 보고 그 발표 난 한 달 정도 동안 실기도 그때 이제 막 시작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그 합격자 발표가 10시에 나거든요. 근데 제가 9시 반에 레슨이었는데 미니어 레슨을 받다가 30분 받다가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. 그래서 딱 선생님한테 선생님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이거 좀 봐도 될까요? 그래서 딱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. 그 처음 봤을 때. 그래서 선생님 저 집에 가보겠습니다 하고 집에 갔거든요.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올해는 제대로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1월부터 정말 어쩌면 되게 이 학원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게 모든 커리큘럼을 다 이미정 선생님 학원으로만 그 스케줄로만 쫓아다니면서 선생님만 쫓아다니면서 실기학원도 여기 실기학원 다른 선생님은 안 하고 사실 제가 막 선택도 잘 못하고 고민해봤자 안 좋은 선택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냥 선생님만 믿고 정말 그리고 뭐 일부러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믿게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정말 선생님 도움 많이 받으면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합격쓰기를 쓰는 중인 게 너무 그러니까 잘 쓰고 싶어가지고 계속 막 내용을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거 좀 쳐내느라 좀 정리 중이거든요. 그래서 그 자세한 방법은 물론 후기에 올릴 거지만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리고 약간 제가 어떤 생활 태도와 그런 걸 가졌는지 그런 걸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먼저 이게 조금 여기서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제가 가장 공부를 했던 방법이 선생님 강의를 모두 녹음을 했어요. 근데 여러분 막 녹음해서 팔면 안 돼요. 근데 저는 녹음을 해서 계속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복습하는 용도로 계속 돌려들었거든요. 그래서 근데 그게 나름 이렇게 그냥 뭐 한 6시, 보통 한 주에 6시간, 한 7시간 되는 수업 시간을 그냥 계속 뭐 무한정 돌리면서 반복을 한 게 아니라 나름 제가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먼저 제가 대학 다닐 때 막 되게 어려운 이론 과목 같은 게 복수 전공을 했는데 사실 그 복수 전공했을 때 그 과목이 약간 과학 이론, 과학 막 생화학 이런 거여서 너무 몰라가지고 그거 공부하는 방법이었는데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걸 전부 녹음해서 그거를 모두 받아 적었어요. 타이핑을 정말 한 문장도 빼놓지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계속 타이핑하면서 받아 적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생님 녹음한 거를 받아 적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웠거든요.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토요일에 수업을 하시면은 그때 수업 분량이 한 6시간 정도 나오는데 그 다음 이제 토요일 수업하시고 저는 일요일, 월요일 동안 그 녹음한 내용을 전부 받아 적어요. 그러니까 줄글 형태로 이렇게 쭉 나오면은 이틀 정도를 그렇게 받아 적고 그 다음 이틀은 그거 문장을 막 쳐내요.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그 막 농담인데 기억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소한 농담 같은 걸 이렇게 덜어내고 그래서 약간 문장을 다듬고 그 다음 날에는 그 제가 썼던 교재 같은 그 선생님이 나눠주신 프린트나 또는 그 이론반 교재 또는 심화반 교재 이런 걸 전부 스캔을 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썼던 그 녹음해서 받아 적었던 내용을 주제별로 이렇게 영역별로 잘라서 퀴즐렛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학습 카드를 만들 수 있는데 주제별로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악보 스캔해서 이미지 편집한 거를 그 관련 내용에다 갖다 끼워 넣었어요. 그래서 퀴즐렛
제 계정에 모든 선생님이 강의 내용 이렇게 강의하신 거 내용 정리해서 녹음해서 이렇게 편집하고 한 게 그 키즐렛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이게 제가 남들한테 제가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는 거 말을 잘 안 해요. 일단 녹음을 해서 계속 했다는 게 약간 좀 뭔가 치사해 보이기도 하고, 그리고 절대 녹음 안 하시는 분도 절대 안 하시기도 하고, 그리고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선생님 외에는 다른 강의나 다른 교재를 전혀 보지 않고 다른 책도 보지 않고 그냥 오로지 선생님 강의나 책만 봤기 때문에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온전히 쓰는 게 가능했거든요. 그래서 추천하진 않아요. 그냥 저는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뿐이고요. 그리고 약간 여기서 첨가하자면 국악이나 이렇게 서양 음악 그리고 음악 교육론별로 약간 공부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저는 어, 가장 각 과목별로 중요하다 생각한 거 국악은 일단 되게 큰 그림을 되게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악보를 외우는데 되게 하나의 악보, 뭐 평조회상이라 하더라도 평조회상 상령산 검은고보랑 저기 뒤쪽이 타령 뭐 피리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. 근데 그래서 그거를 계속 뭔가 내용은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야지 하는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, 그리고 저는 약간 되게 큰 그림을 보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서 공부를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항상 악보를 외울 때 이렇게 먼저 큰 뼈대를 이렇게 해놓고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산일상이라고 하면 현황영산일상, 뭐 평조회상, 관악영상회상 이렇게 써놓고 거기 속하는 모음곡을 이렇게 목차식으로 적어놓고 이 목차에서 예를 들면 상령산이라고 하면은 오선보, 정간보 따로 구분해서 오선보, 정간보로 피리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든 악보로 이런 식으로 목차로 이렇게 한 페이지로 내가 이 어떤 악곡에서 포함되는 어떤 악보의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항상 이렇게 큰 그림으로 그려서 기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말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진짜로 뭘 그려서 목차를 만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. 항상 내일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하여튼 그렇게 국악은 했고, 서양음악사는 국악은 이렇게 한 거는 약간 좀 제 나름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이렇게 뭔가 제 나름의 이렇게 재정리가 가능했다고 하면 서양음악사는 너무 범위도 많고, 그래서 가장 중점을 뒀던 건 스토리텔링, 선생님이 하신 그 내용을 그 흐름 그대로 기억을 해서 뭔가 어떤 맥락을 가지고 뭔가를 암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. 어, 되게 자세한 거는 꼭 합격 쓰기에,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로 꼭 첨부를 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활 패턴이랑 공부 시간 같은 거 관련해서인데,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오후 2시에 일어나요. 그리고 엄마 아빠가 5시에 퇴근하시는데 엄마 아빠 퇴근하기 직전에 나가요. 그래서 아침부터 공부하는 척해요. 그래가지고 되게 학원 다니는데 애먹었거든요. 직강으로 다 전부 다녔는데, 왜냐면 심지어 인강으로 하면 인강을 안 보거든요. 그래서 직강으로라도 해야지 딱 그만큼의 분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강 왔는데,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6시간 강의하면 4시간을 잤어요. 항상 심지어 한 이제 중반 10학번 때는 목베개를 가지고 다녔어요. 안 그러면 목이 아파서 못 자겠더라고요. 그럴 때 그 정도로 잠도 너무 많고, 밤에 또 잠을 해 뜨면 자기 시작해요. 이제 엄마 아빠 일어나시면 제가 잠을 재거든요. 근데 그렇다고 그 자리에 공부를 한 건 아니었지만, 하여튼 근데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다 전부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, 결국에 제가 공부할 때 필요했던 거는 뭐 이렇게 시간 단위로 나눠가지고 2시간 동안 뭐 교육론하고 그 다음 시간에 서양음악 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공부할 수 있는 한 8시간에서 10시간이 그냥 확보가 돼 있으면 됐어요. 그래서 막 너무 막 이렇게 스케줄을 짜고 내가 계획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나는 내 갈 길대로 가련다 이렇게 가니까 그래도 나름 공부는 되고 결국엔 시험도 볼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,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런 스케줄로 공부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청음을 듣고 이렇게 해야지 뭐 잘한다더라 이런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물론 규칙적이면 좋긴 해요. 전 건강도 되게 많이 상했고 막 정말 막
항상 잠들 때 드는 생각이 내일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항상 이런 생각을 했는데도 안 고쳐지더라고요. 그래서 차라리 그냥 본인 스케줄대로 생활을 하실 거면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게 맞는 길이겠거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